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9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 코스닥 1.6% 올랐고요. 오늘 내마녀의 날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양매수 들어왔고요. 이번 옵션 만기일은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대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부터 또 하락 전환을 해서 계속 하락을 할 것인지 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잘 넘겼고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한 달 뒤죠. 그래서 그때는 새로 또 보기로 하고요. 올해는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점 3번 딛고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와줬고요. 이제 5일선, 21선, 61선이 모두 모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3000포인트에서 크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계속 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요 구간만 본다면 좀 요 자리에서 오래 버텨서 이 정도 가격이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서서히 올라가던 그 상승 패턴은 요때 이제 끝났고요. 하락 패턴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뭐 증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감,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부각이 되었을 때 또 이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이렇게 뭐 반등을 좀 했다가 조금은 뭐 이 지지라인 형성하고 뭐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가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연말 산타랠리 배당금 관련 종목들 혹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움직임 자체는 지금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금액은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금융 투자 위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최근에 코스피를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까지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로부터 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그런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내일부터 이제 이 수급이 반전이 있을 것인지 또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020포인트, 1025포인트, 30포인트 정도를 또 넘어주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눌러지면서 쭉 떨어져 버린다면 다시 한번 9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는 크게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900포인트 이상부터는 코스닥이 계속 널뛰기를 합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널뛰기하는 상승 하락 폭이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좀 뭔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혹은 단타를 치시다가 좀 잘못하면 이제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런 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투자자는 뭐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기술주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환율 자체는 일단 1176원으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환율은 계속 117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쌍봉
형식으로 좀 찍고 1200원 포인트를 1200원을 넘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옆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21선, 5일선, 61선 모두 이제 모이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크게 큰 사이클을 가지고 환율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1200 중반대까지도 환율이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이 정도로 봤고요. 네, 지수 선물 전에 이제 국채금리 1.49%, 1.5% 정도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도 이번에도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내리고 유럽 증시는 보합 정도로 진행 중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13,000원 마무리했고요. 1% 정도 상승했네요. 자,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어가다가 한 이틀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수렴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냐 혹은 쌍바닥 라인까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냐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방향에서는 거래량을 죽이면서 좀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까지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한 5일 정도를 동일 지점을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닥 라인이 12,800원 정도 이렇게 5일 정도 터치를 했고요. 이 라인에서 지금 주가를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요때 버텼고요. 사실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갔다 올라왔지만 요건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선이 이제 서서히 쭉 내려오던 21선이 완곡하게 들기 시작했고요. 네,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승 하락 패턴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항상 얘기할 때 이런 모양을 제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슈팅을 주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21선을 디디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으로의 패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올 때는 사실 계속 떨어질 때는 이런 여러 번 디디는 그런 바닥 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이런 확실한 바닥 라인이 잡힐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시점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좀 이제 반등을 해주는 듯 하면서 한 번 더 밀리긴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확실히 이전과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거래를 한번 터뜨리고 죽였다가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또 한번 쭉 죽였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다시 터질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확실히 네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네, 계속해서 뭐 61선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많이 내린다면 이렇게 121선을 터치하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보았을 때 사실 20주선 네, 딛고 이제 주봉 자체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힘을 받아가지고 13,600원 정도까지 좀 밀어와 준다면 21선 위로 한번 이번에 밀어주면서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해준다면 굉장히 그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61선까지 15,000원 이상까지도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의 분위기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4일 정도 차익 매물을 쏟았지만 결국에는 JP모간 위주로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JP모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이제 JP모간에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사고 팔고 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진다라면 뭐 크게 중요한 매수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롱 플라스틱은 때가 되면 다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원전 얘기하면서 또 나왔던 그 소식인데 지금 요 소식이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에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정부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라고 하고요.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전기차로에 모두 전환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직도 내연기관 대해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그런 배터리 혹은 2차 전지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들이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것들만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 소재들 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 소재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네, 근데 이 코오롱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첨단 소재들,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가 이제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또 가볍게만 차량 경량화가 핵심인데요. 그걸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핵심 부품으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지금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지금 소재를 그런 수소차, 전기차 관련해서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미국 무역 법인을 세우면서 또 이제 미국에 대한 판매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법인까지 세웠는데요. 지금 이러한 시장의 확대를 또 노리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결국 다시 턴 어라운드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나고 다음 주 연말 해가지고 좀 이제 좋게 마무리했으면 하고요. 저번에 또 보았지만 올해는 100원 정도의 또 주당 배당금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이제 12월 뭐 26일이라고 했을 때 12월 25일 뭐 크리스마스 제외하고 24, 23일 정도까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배당 기준일까지 네, 주식을 들고 계시면 다음 내년이죠. 네, 내년 4월쯤에 이제 계좌로 그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금은 15% 정도 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 앞으로 그런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 첨단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할 만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